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결혼 아무래도 뭐 어른들이 현실이다. 이거 굉장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게요. 유분식 씨가 또 아까 최종 포식자의 입맛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셨었는데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내 배우자의 조건, 내가 가장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내가 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예. 조건 안 따지는 상대방을 만나야 돼요. 그게 최고의 조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뭔가 내가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것은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 뭐 뻔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좀 이거 여자가 이쁘장하고 좋고 저 여자는 남자 믿음직스러우면 대개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게 그렇게만 지탱되면 되고 조건을 서로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뭘 보고 결혼하셨어요? 지금 배우자를 딱 난 뭐 한 가지를 보고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술을 마셨죠. 예? 술을 마시고. 아니, 딱 저는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 만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날 술자리 따로따로 갔는데 그분들하고 인사를 했는데 거기 아주 젊고 예쁜 몸매 좋은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부킹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동네 음식점에서 밥 뭐 술 한잔 먹는 자리인데 저분은 누구냐고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우리 동네 거기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매였네요. 아니 그냥 뭐 순간적으로죠, 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뭐였냐고요? 뭐에 반하셨어요? 외모죠, 외모. 아니 일단 나의 눈이 작으니까 눈이 크더라. 아, 그게 외모래요. 눈이 크고 몸매가 진짜. 몸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작으니까 눈이 큰 사람, 자기가 뚱뚱하니까 날씬한 사람. 그렇지. 작으니까 큰 그래갖고 사람. 그날 분위기를 제가 싹 이끌어가지고는 노래방으로 가버렸네. 왜냐면 제가 노래를 또 잘해요, 제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거기서 딱 해가지고 그날 그냥 제가 바로 뽀뽀를 딱 해버렸어요. 첫날. 설왕설래? 아니 설왕설래는 안 했고 그냥 딱 맞지 그러면. 근데 이 여자가 당황해서 가버렸지. 가버렸는데 그렇게 들이대는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그리고 운실 속에 제가 자랐었다.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그날 농담 삼아 5살을 줄여서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두 번째 딱 만났을 때 나이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이는 뭐 그렇게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해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가까워지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은 조건이고 우리 집 쪽에서는요 제가 결혼을 하도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러시는 야 우크라 여자 데리고 와 우크라 여자. 왜냐면 연세 있으신가 우크라이나를 다 못하시니까 야 TV에서 보니까 우크라 여자가 최고더라 야 우크라 여자라도 어떻게 그 정도였는데 이게 번듯한 처자에 더군다나 배까지 조금 불러오고 하면서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이라니까 우리 집 쪽에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케이지. 그리고 장모님은 지금도 얘기 안 하시죠? 아니 장모님은 저항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태몽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근데 우리 처형이 결혼을 했으니까 너 셋째 가졌는가 보다.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 사람이 태몽 꿨잖아요. 근데 태몽이 있긴 있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뭐 우리 아들일 거래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말이지 물고기 떼를 하고 뭐 이거 막 빛나는 물고기가 물고 다니는 게 이건 아들일 거래. 근데 아들 둘 낳았잖아요, 제가. 장모님 이제 저한테 좀 말씀 좀 놓으셨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잠깐 최창호 씨도 장모님이 말씀 안 놓으세요? 구령훈 씨도 그래요? 저 장모님이 한동안 저보고 저기요 이렇게 저보고 저기요 가지고 강현재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뭐 어떤 조건을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좀 그 남자의 존경할 만한 점 제가 이제 계속 존경할 만한 어떤 뭐 성실성이든 인간성이든 이런 게 있을 때 계속 남자로서의 매력도 계속 살아있고 무슨 담임 선생님하고 사귀어요? 이정미 아나운서 어때요? 중요한 거는 자꾸 얘기하지만 냄새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스위스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자기하고 다른 냄새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은 냄새는 이게 근친상간에 의한 종족이 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와 한 본능적으로. 100가지 냄새가 있는데 그걸 맞추는데 나와 다른 냄새.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저는 일단 발 냄새가 독특했어. 하여튼 13살 어린 분하고 하셔서 그런지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신나셨어요? 신났어 지금 정신이 난리가 혼자 났어요. 드립을 다 하세요? 근데 최경호 네, 기자는 남편 저는- 어떤 점에 끌리셨어요? 네, 저는 우리 신랑은 이제 저의 이 지성, 인품. 다들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 조용해졌어요. 농담이고. 네. 사실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대화가 잘 통해요. 맞아요. 저랑 저희 신랑이랑은요 둘이서 밤에 이렇게 저녁에 밥 먹고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막 얘기를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한 새벽 3시, 4시가 돼요. 그러면 서로 눈이 이렇게 막 꺼먹게 돼가지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자자 이제. 그래서는 막 정리하고서는 잔다니까요. 잠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네. 얘기를 얘기를 그렇게 뭐 한 4-5시간씩 하고 옛날에 제가 연수할 때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한 3-4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미국 연수할 때 제가 생활이 편한데 왜 그럴까 왠지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입에 곰팡이 쓰는 느낌 있잖아요. 왜? 그 애들하고 하는 얘기는 애들이 어린이가 빠르잖아요. 씻어라, 뭐 밥 먹어라 이런 거고 이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가 굉장히 괴롭더라고. 없으시겠어요, 그러면. 권태기랄 건 없죠. 예. 제 경우도 내가 조건을 안 따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건을 따진 게 있었더라고.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항상- 사람 아니에요?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항상- 사람 아니에요? 예, 안 따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뭘 따졌냐면 저는 어떤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냐면 막 똑똑한 여자, 막 논쟁의 대상인 사람. 그래서 막 옆에 계시네요. 보세요. 괜찮아요. 나를 외모만 본다니까. 근데 분명히 하여튼 사랑이 결혼의 완전한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은 좀 슬픈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슬퍼요. 사랑을 너무 과장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딱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꼭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랑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살 수 아, 있고 중요한 얘기네요. 그런 말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남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자 예. 이렇게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게 보면은 자기 앞에서는 잘하는데 여자들이 딱 보면 저 여우 여자 눈에 여우가 보이잖아. 보이죠. 예. 근데 여우들이 꼭 또 이상하게 빨리 결혼도 하고 잘 잡아서 좋은 남자 그러잖아요. 만나죠. 좋은 남자.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자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이렇게 여우가 아닌 여자들, 현명한 여자들 골라서 결혼하는 게 오래 가잖아요. 남자도 예.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속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네. 다 볼 거 없습니다. 남자는요 배우자 어떤 조건을 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100%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맞는 얘기예요. 예, 조사가 나왔는데 여자분들은 뭘 보냐면은요. 네. 1위가 남자의 돈을 봅니다. 2위가 남자 집안의 돈을 봅니다. 3위가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받을 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게 참 궁금한 게 지금 오늘 뭐 오신 분들 중에 참 훌륭합니다만은 남자들이 보는 배우자 상으로 1등감이 최윤영 씨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가 1위잖아요. 맞은편에 앉아 있어서 예, 항상 우리 최윤영 씨는 솔직하게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뭘 보십니까? 아, 뭘 보셨어요, 남편분? 네, 남편분. 저는 제 남편은 사실 제일 처음에 넘어간 건 예. 노래였어요. 노래요? 노래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냥 일반 금융회사 다니는 회사원인데 그러니까 금융회사 다니는 회사 원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방 안 갔기 다행이지. 그냥 어디서 이렇게 통기타 말씀을. 그럼요. 아니 내가 저 최윤영 씨 대학교 때부터 봤거든. 네. 그때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그래서 뭐 아나운서 된다는 진짜 아나운서 되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나보다 결혼을 먼저 한 거야. 그러면 노래를 아, 보셨다고 되게 했으니까 빨리요. 네. 최창호 씨를 먼저 만났으면 저분하고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요. 최윤영 씨 잠깐만요. 그러면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노래 보자고. 네, 너무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아니, 얘기 들어봐요. 자. 노래를 합격하고 나니까 네. 이제 그 다음이 보였어요.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이 머리가 정말 좋아요. 아, 최창호 씨도 좋은데. 노래 잘하고 머리 좋고 또 예. 자기가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예. 아까 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줬어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마음에 들어했고 저도 이제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보인 거죠. 아니 그래서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남편하고 할 거예요? 네. 아이고. 아니 최창호, 처음에 좋아한 최윤영 거 아니에요? 부부를 딱 떠올리니까 왜 이렇게 엽기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상을 왜 한선이 하세요? 있어. 근데 혹시 이 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던 분 계세요? 현미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21살 때 이 선생님이 26살 때 만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좀 굉장히 지금처럼 아니라 좀 마르고 눈 새카맣고 그냥 그랬어요. 목소리는 꼭 이제 수월이 목소리 같고 화천에 이제 인사시키러 모시고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반대라는 거예요. 여자가 많이 따르게 생겼다. 아, 네가 정확히 오셨네요.
이 봉주하고 결혼하면 속 좀 썩겠다. 그래서 내가 나 이 사람하고 아니면 안 된다고 제가 수면제를 갖고 다녔어요. 반대하면 먹고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봉조가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도 제가 8군에서 더 많이 받아서 돈을 타면 항상 도와줬어요. 매달.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20년 동안 멋진 부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엔 조건이 없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그 대신 뭐 조건은 없다고 하지만 결혼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조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 이상형이었던 사람하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요? 자기 이상형을 찾으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문제점만 또 보이기도 하고 실망이 또 되고. 실망도 하게도 되고. 이상형이 이빨 쑤시고 똥 누고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렇죠. 이상이 깨지지. 아, 나는 저 여자가 아니면 저 남자가 내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이상형이다. 그것은 자기의 부모의 상일 수도 있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의 심리로 퇴행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내 이상형이라 결혼해갖고 후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강현재 변호사는 많은 커플들을 보셨으니까 좀 말리고 싶은 이상형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 예,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아까도 뭐 조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성으로서 정말 끌려야 되고 뭐 설레이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이 진짜 하나씩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집안이면 집안, 여자 같은 경우에 남자 돈,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의 어떤 뭐 전문직 남자를 꼭 만나야겠다 이런 게 꼭 갖고 계셨던 분들이 실제로 그걸 성공해서 결혼은 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사시다 보면은 또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되시면서 많이 싸우시고 그리고 또 돈이나 직업은 살다 보면 이게 변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거나 직업도 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조건에 너무 집착하는 유형은 결혼에 실패하실 확률이 좀 많아요. 뭐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실 결혼에 대해서 따지는 게 많은데 부자들이라면 더 따지는 게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10억 이상 부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대답은 되게 우아하세요. 일단 첫 번째 54%가 인품, 두 번째가 집안 이런 거고 이제 딸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며느리 고를 때, 그다음에 이제 사윗감을 고를 때도 인품, 그다음에 이제 소득 창출 능력,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번듯하냐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집안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집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친정엄마나 친정아버지 이런 관계에서 막 잘못돼가지고 뻐그러져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친정엄마들이 다 그래요. 남자들 딱 사윗감 딱 보잖아요. 보면은 아휴 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또 투입이 많잖아요. 예. 많이 들여서 결혼을 시키는데 사윗감을 딱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런 놈 뒷바라지하라고 널 이렇게 돈 버들여서 가르친 줄 아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최 기자님 같은 경우가 직업도 좋죠, 뭐 외모도 좋죠. 그런데 이따 그럼 저런 놈 뻐그러져서 뭐 그런 말 이게 또 이게 그래서 집안 얘기가 나온다니까 이게. 집안이 아니고 직업이요. 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재벌들은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지금 돈만 뭐 로또 하나 돼가지고 한 100억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나머지 다 아무 걱정이 없는데 재벌들은요. 돈 빼고는 다 걱정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돈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재벌가에서 이렇게 이쁜 그 탤런트나 뭐 여배우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 뭐 인품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쁜 여성이 들어옴으로 해서 대개 재벌 때 그 아이들 손주 손녀들을 보면 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 나름 그런 어떤 무슨 계량에 관한 그런 그 꿈이 있어서 그런 여성들을 선호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듭니다. 네. 모든 여자들은 한 번쯤은 다 꿈을 꿔보잖아요. 재벌집으로 시집 가는 거 정말 지옥에 화려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인생. 이정미 씨도 그래요. 꿈꾸셨어요? 네. 이정미 씨도 겉만 꿈꿔보셨어요? 꿈은 꿔봤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꿈은 꾸지만 한편으로는 난 그런 건 싫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처음부터 원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신랑이랑 둘이서. 예. 그래서 20평 넓히고 20평에서 30평 넓히고 강북 꼴짜기에서 지금 중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 과정이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그것도 지옥이에요. 네. 우리가 조금 참 돈 많은 건 좋죠, 적당히. 그런데 돈 없는 것도 좀 힘들지만 나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인 하나의 최주봉 씨라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12평짜리 아파트 위에 연탄 갈아 끼는 거. 거기 샀는데 우리가 이제 집들이 한다고 갔어요. 이제 방 2개에 그거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소리가 너는 충청도에서 제일 출세한 놈 중에 김종필 다음에 너다. 아마 그랬어. 지금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일생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12평 새마을 보일러에서 그 집이 제일 행복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우리가 갈구는 하지만은 그렇게 노예가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돈 주는 거 싫다는 건 아니에요. 자, 뭐 결혼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선생님이 예. 그 몇 시간 전에 출연료 적다고 우리한테 자, 다음 신문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음 결혼에 관한 기사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네, 자, 두 번째 옛날 신문 함께 보시죠. 저게 뭔가요? 네. 예전에 사회교과서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가정의례 준칙 선포. 69년도 매경에 난 기사입니다. 그리고 표준 혼수 모형 83만 원, 시가로 83만 원. 그러니까 가정 의료 준칙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도 너무 혼수 문제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혼수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 83만 원으로도 가능한 표준 혼수 모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발표를 했다는 이야. 그런 기사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요? 옛날 기사에는요. 그리고 혼수품 1호 30년 새 이불에서 냉장고로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롱에 대한 기사도 나와 있어요. 60년대 인기 혼수품이 또 호마이카 양복장? 저는 이거는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호마이카 모르겠네요. 양복장 인기였다고요. 자, 지금 69년에 가정의례 준칙이 선포됐는데 저게 뭔가요, 최경욱 기자? 그게 그 결혼식은 물론이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결혼식 하면은 왜 기둥뿌리 하나씩 뽑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은 다 이렇게 무슨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서 이렇게 저기 천막 치고 마당에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왜 3일장을 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례, 그다음에 제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60대에서 물론 회가변 잘 안 하시죠. 다 여행 가시고 이러는데 다 요즘에는 고희연도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회가변을 또 거창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허례허식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하자. 지금 또 뭐 조선일보에서 왜 작은 결혼식 캠페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간소하게 하자 해서 뭐 청첩장 보내거나 호텔에서 결혼하거나 화환이나 화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미니멈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못하게 하는 그런 준칙을 발표를 했었죠.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 사회적 맥락도 좀 있는 게 요새는 왜 양극화라는 말이 이제 아주 보편적 인식이 됐잖아요. 위아래 계층이 급격히 벌어지는 게 가정의례 준칙이 나왔던 시점이 1969년이에요. 이때는 북한이 더 잘 살 시기예요. 그렇죠. 74년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저개발 상태에서 비로소 신흥 재벌이 생겨나고 경제적 격차가 마구 이제 생겨날 때인데 그때 부유층인 분들이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고 교양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건설 현장에서 막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걸 과시하는 풍조 같은 게 아주 그냥 놔두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이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좀 형편이 아래인 사람들은 또 그 수준에서 그걸 흉내내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국가 고시령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별별 탈법적으로 한 일들이 많았죠. 근데 저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호텔 결혼식도 금지했었나 봐요. 네, 호텔 그리고 결혼식이 호텔 가장 결혼식을 대표적인 거의 안 호화 했죠, 그 결혼식이었고요. 당시에는. 호화 결혼식이 네, 들어갔나요? 호화 결혼식이었고. 예식장이 많았는데 부유층들이 호텔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호텔 결혼식 금지를 풀자마자 그러니까 뭐 아주 일부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들도 호텔에서 요즘은 하고 다 싶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많아요. 호텔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호텔에서 하는 거고 예. 혼수품을 뭐 어마어마한 걸 하고 싶은 사람은 해요. 그렇죠. 뭐가 문제냐? 왜 지 부모 돈을 갖고 하냔 말이에요. 맞아요. 결혼 당사자들이 자기가 돈 모아서 신성일 씨, 엄앵란 씨처럼 자기가 모은 돈으로 워커힐 호텔에서 하면 누가 뭐래? 왜 부모 돈을 갖고 그런 정말 쇼를 하냔 말이지. 불과 며칠 전에도 한번 호텔 결혼식을 간 적이 있는데 꽃이 뭐 너무너무 멋있게 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내가 꽃값만 물어봤어요. 나오면서. 이 꽃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꽃값만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이면
한 번 쓰고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런데 저렴한 외식장이었을 거예요. 보통 8천만 원까지 해요. 그래요? 네. 근데 8천만 원. 꽃을 유심히 봤더니 그 양난 있잖아요. 양난고 한 서너 촉해서 푼 요거 하나 만들어서 한 5만 원씩 받잖아요. 그거를 꽃만 뽑아가지고 이만큼씩 뭉태기로 해가지고 쭉 세워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값이 나오더라고 제법.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호텔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그 양가 부모나 뭐 당사자 신랑 신부가 하나도 득될 게 없고 오직 호텔만 덕보는 거예요. 요만한 스테이크 하나 놓아주는 거 외에는 호텔에서는 주는 게 없어요. 우리 그돈 사진 모아서 그냥 값이고 신랑 다 신부 잘 그러는데 살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졸부냐 진짜 부자냐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해요. 네. 졸부들은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축의금을 받아. 그런 사람 졸부요 그거는. 왜 그 비싼 데서 하면서 그걸 10만 원, 20만 원을 왜 받냐고. 진짜 부자는요 호텔에서 부득이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화환도 안 받고 그리고 저 축의금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자예요. 근데 뭘 비싼 데서 하면서 축의금 받고 더군다나 화환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몇 번 행사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리본만 받아요. 리본만 받아요. 이것만 돌려보내. 그럼 이 돈이 얼마예요? 차라리 그걸로다가 어디 누굴 기부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졸부들은 그런 거죠. 그럼 우리 경우 과시적 호화홀례라는 게 다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30년 만에 동창한테도 연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초, 중, 고, 대 동창회가 있는데 끊임없이 결혼식, 장례식이 부고가 와요. 결혼식 문제뿐이 아니에요. 장례식이건 결혼식이건 어쨌건 그걸로 가는 비용 낭비와 더 문제는 시간 낭비예요. 토요일 하루가 그걸로 깨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갈 만한 대상이냐? 안 가면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갔기 때문에 오는 거고 오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야 돼요. 욕 먹으면서 안 가야 돼요. 예전에 그 왜 인기 있는 직종 중에 왜 사자와 결혼하는 거, 사자와 결혼하려면 보통 열쇠가 3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사자가 심리학 강현재 박사, 변호사, 의사 계시거든요. 예? 저기 아나운서, 여기 아나운서. 아나운서 안 됩니다. 나도 부동산 설계사. 고위공직자 이렇게 재산 공개하는 걸 보면은요. 요즘에 고위 그 법조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무슨 총장이나 무슨 뭐 지검장까지 올라가시는 분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장관, 차관까지 가시는 분들은요 다 와이프가 돈이 굉장히 많은 집이 많아요. 딱 보시면 이게 다 처갓집 재산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 걱정 안 하고 사실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 대체적인 추세는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성공한 양자가 케이스지. 잘 맞아 떨어져서 성공해서 어떻게든 사는 경우인데 이제 망가진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정말 남자가 사자라고 해서 다 받쳐서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척만 하시는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모든 집이나 뭐 혼수를 굉장히 크게 해오지만 집도 사실은 처음에 결혼할 때 나중에 예를 들어 명의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해오실 때 장모님 명의나 딸 명의로 그냥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오니까 사실 그 사위 게 아닌 거죠. 그 집은 사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 딸은 그냥 집이랑 혼수 다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돈 많은 집이니까 다시 재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조인만 그냥 개털이 되고 그냥 이혼 경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젠털 소리를 하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하고 남아날 것 다니는 같아요. 저보다 더 험해. 또 어떤 경우는 고가의 혼수를 다 해오는데 예를 들어 남자한테 뭐 1억짜리 예물을 해주고 뭐 다 해왔는데 싸우기만 하면은 그 예물을 여자가 다 챙겨서 막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시계랑 반지 뭐 이런 것들을 차고 있을 때는 저희가 부부싸움을 안 하셨구나.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을 때는 또 부부싸움을 하셨구나.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또 다른 명품 시계랑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새 장가를 드셨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도 와이프가 이제 뺏어갔다 다시 줬다 막 이러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산 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우리 김시환 씨는 어때요? 사실 제 아는 선배분도 이제 그렇게 중매를 봐서 이제 열쇠 3개에 이제 합의를 봐서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신부 쪽 집에서는 이게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금 회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차려놓고 이제 그 데스크의 수납은 이제
와이프가 와서 수납을 하고 병원이 끝나면은 장모님이 같이 오셔서 정산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는 저기 이제 월급을 받고 사는 거죠. 페이 용돈을 닥터를 받고. 고용하신 개념이네요. 예, 맞아요. 페이닥터 고용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용이네, 이거는 고용. 예, 이거 자기가 왜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거 강연- 살아요? 근데 뭐 일단은 용돈 벗어나지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남자들의 심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남자들이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돈 있는 집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바람을 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바람을 펴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심각한 바람을 펴요. 왜? 이제는 나 혼자도 살 수 있거든. 당신 없어도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혼을 과감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열쇠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아니 강연들에서 친구는요. 실제로 혼수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결혼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혼수라는 게 결혼해서 잘 살기 위해 하는 건데 네. 혼수 때부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다음에 그 며느리와 이제 남편 부부 사이까지 처음부터 갈라져서 이런 경우는 위험한 게 그 소위 1년 미만의 이혼 부부 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예. 그런 경우로 많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할 때부터 쌓였던 감정이 신혼 초에도 이어지고 하다가 6개월 내지 1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그렇게 빨리 결혼했다가 혼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에 네. 혹시 그 예단 비용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실제로 사례 중에는 그 이제 남자가 그 발기부전 장애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예. 그거를 철저히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해서 네. 1개월 만에 다시 그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이렇게 1개월이면은 사실상 거의 혼인 기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워낙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리고 책임이 이제 남자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혼수며 예단이며 그 남편이 쓰고 있는 가재도구 같은 거를 다 여자한테 반환하라. 뭐 이렇게 한 판례가 판결이 있죠. 있군요. 저기 저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 처갓집에서 뭐뭐뭐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열쇠를 2개 빼먹었어. 이거 사기다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건지. 돈 많은 집에 가서 출세하겠다는 사자들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게 그런 말들을 하신 거는 그건 무슨 뭐 사기도 사실 안 되고 그냥 호의로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사위한테 이런 거 해줄게 저런 거 해줄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라고 볼 수 없고 나중에 안 지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철떡같이 믿고 결혼한 그 남자 입장에서는 막상 실제로 처갓집에서 잘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럼 결국 뭐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둘이 불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이혼해요. 제가 결혼한 7년차 됐는데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제 주변을 보니까 부모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혼수라는 경우는 꼭 문제가 생기고요. 맞아요. 본인들의 능력과 본인들이 가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거죠.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경욱 기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평균 한 얼마 정도래요, 혼수 비용이? 평균 지금 2011년, 그러니까 재작년 조사를 보면은요, 보통 한 남자는 한 1억 5,500만 원. 네, 평균이요? 네, 평균. 네, 1억 5,500만 원. 아, 집 왜냐면 때문에. 집을 해야 되니까. 아. 아들이 둘인 분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자기 아들이 둘인데 이제 뭐 직장 들어갔다거나 대학 졸업할 때 됐다 그러면 정말 술 먹으면은 조금 술 좀 들어가면은 꼭 그 얘기해요. 아들 둘 집 얻어줄 생각을 하면 이게 사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서울 시내에 집을 얻어줄 생각을 하면 1인당 하나에 최소한 2억 정도 들잖아요. 그럼 둘 하면은 4억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도 캐시로 4억을 줘야 되잖아. 집을 그러네요. 얻어줘야 되니까. 할부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걱정스럽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부모들이 예. 혼순이 예단이 갖고 난리치고 뭐 그러는 거 난 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약간 그건 같지만 내 돈 들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부모 신세를 안 지는가. 나중에 유산은 받을 거예요. 나중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금 힘들면 어때? 예? 30 초반의 나이에 조그만 월세에서 보잘것없는 거 갖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꿈꾸는 옛날 무슨 동화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살아봐서 너무 아는데 그거 재밌거든요. 대신 부모 신세를 안 지면 휘둘리는 게 없어요. 며느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그렇게 말 못해요. 받은 게 없으면. 근데 왜 모든 걸 결혼 초창기에 다 갖추려고 한 다음에 그렇게
그냥 어렵게 굽신굽신하면서. 굽신거리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이제 막 취직해서 몇 년 직장 생활한 젊은 남녀라면은 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직장이 일단 반드시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냥 없이 시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근데 같은데. 그것은요. 부모님 세대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못 살아도 내 새끼 지분 장만해서 그렇죠, 결혼시킨다는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벌면은 내 집 장만하는데 한 10년, 20년이면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10년 갔다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럼 잠깐 아, 있어요. 녹화 중이긴 합니다만은 혼수도 문제고 집장만도 문제고 하지 맙시다 결혼. 해보니까 또 별 것도 없더라고. 하지 마 그냥. 아니 직장만 혼자 우리나라는 이 살다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결혼은 열심히 하고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결혼 전에는 왜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 전에는 눈 크게 뜨고 배우자를 찾고 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한쪽 눈 질끈 감고 그렇게 맞습니다. 살아라라는 말이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말로 진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 꼭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네.